변호사를 만나다의 김영은 리포터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거나 의식하지 못한 채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 정보나 상식이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이 법률적인 정보나 상식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아닌 정확한 정보,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안양에 위치한 법무법인 혜민의 조함찬 변호사 만나서 도움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안양에 위치한 법무법인 혜민의 이 구성원 변호사로 소속이 되어 있으신데요. 먼저 말씀에 앞서서 이 법무법인 혜민과 또 변호사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혜민은 사법연수원 검찰실무 교수 역임하시고 지청장으로 퇴임하신 손성현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서울 본사에 6명, 안양 본사에 2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은 형사 피의자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사에서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형사 피해자를 위한 고소 업무와 각종 사회비리에 대한 고발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민형사 및 행정 문제에 관한 기업 법률 자문과 개인 간의 부동산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형사사건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고 그 외 전공 분야로서 저작권과 노동법 관련 사건, 그리고 이혼 등 가사사건 업무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정보나 상식을 얻는 방법이 참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우리 변호사님께서 안양 변호사 회보 발간 책임도 지금 맡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 다른 곳 회보와는 다른 성격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요즘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법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정보 속에서 정작 자신한테 맞는 맞춤 정보를 가려내기란 더욱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례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만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 변호사회에서 회보를 만들어 시민들과의 소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타 지역에서 발간되는 단순한 회원들을 위한 소식지나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변호사회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자는 것이 그 기본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변호사들이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이 쉽게 대처하지 못하는 법률 분야가 바로 형사소송일 텐데요. 이 막막함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사소송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 형사소송의 가해자로 지목돼서 피의자 신분이 됐다면 제일 먼저 피의사실 혹은 고소고발의 사실의 요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제목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를 우선적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 고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고지하더라도 당황하거나 지식이 부족해서 무슨 내용으로 고소고발이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또 메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부여하는 사건 번호, 그리고 수사관의 이름까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 문제는 막연한 상식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법률 상담은 무료로 해드리는 사무실도 많고 또 법원이나 검찰청 내에 마련된 민원 상담실에서 상담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은 고려하지 마시고 우선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간혹 당사자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가요?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시송달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된 사례에 해당하는데요. 공시송달이란 원고가 책임없는 사유로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피고에게 소송 서류를 직접 송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과 판결이 이루어져도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원고는 강제 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소장이나 판결서 부본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비록 재판이 확정됐어도 피고가 공시송달 절차에 의한 재판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사례지만 법원에 출석한 적도 없는데 느닷없이 강제 집행을 당하는 사례로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이행공고 결정을 받고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강제 집행을 정지하고 청구 이의 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역시 변호사의 조언이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네, 의식하지 못한 불법 행위로는 이 저작물에 대한 불법 복제나 유포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처분 통지에 당혹스러운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작권법 위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을 경우에 당황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라면 큰 범죄가 아니니까 부모님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글꼴 제작 업체로부터 저작권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자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고소하지 않는 대가로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일부 법무법인들이 있고 이것이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고소당할까 봐 두려워서 섣불리 합의에 나설 것이 아니라 고소인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글꼴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등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컴퓨터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자인 경우에는 보통 경찰서에 지정된 날짜에 출두해서 간단한 조서를 작성하는 정도로 일이 진행이 되고 그 처분도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십니다. 다만 앞으로는 저작권 보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저작권은 기업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인이 기업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그 처분이 가볍지만은 않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저작권 관련 일반인이 준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무형의 재산입니다. 이를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그 파장이 적지 않고 일반인이 그를 도용하거나 침해한 경우에는 큰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기업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컴퓨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침해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기업이나 그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음악이나 영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이 운영하는 그 다운로드 시장을 이용하실 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흔히 네티즌들이 찾아다니는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지불한 경우에도 정작 진정한 저작권자에게는 그 비용이 돌아가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최근 IPTV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동시 녹화한다든지 하는 것 또한 저작권법 위반이 되므로 많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예방에 관한 많은 홍보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 번쯤은 이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그동안 다각도로 적극적인 상담 활동을 펼쳐 오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상담은 소송의 시작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활동입니다.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느닷없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민법상 사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되는 일인데요. 무심코 거주할 집을 매수한 것인데도 하필 매도인이 빚더미에 앉아있던 사람인 경우에는 그러한 소송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생소하기도 하고 법리 구성도 법조인들에게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매수인의 경우에 그 부동산의 거래가 사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매수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소송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을 할 경우에는 변호사로서도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매수인이 매도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고 거래도 공인중개사를 통했고 거래 가격 역시 시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등등의 사정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됩니다. 최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매수했다가
소송을 당한 분들의 사건을 상담해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각도로 매수인이 선의인 사정을 입증해내서 억울한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어서 흐뭇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법률 정보와 관련해서 다양한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안양법원 관내 시민분들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소통하고 싶습니다. 또 전문 지식과 그에 걸맞는 실무 감각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법률상담위원과 형사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겸임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접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이 무엇인지를 실무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입문 강사로 위촉되어서 앞으로 일반인들에게 저작권에 관한 상식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한편으론 저작권 남용 사례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법률 정보 딱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에서 불합리를 바로잡는 보호막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만난 조함찬 변호사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올바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생활 속 올바른 법률 정보는 전장 속 천군만마와 같이 든든한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우리 사회 속 필수 요소인데요. 자, 그럼 앞으로 조함찬 변호사와 함께하는 올바른 법률 정보 알아가기 어떠실까요?